이거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추가 부담금이나 환급금이랑 얘기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왜 내가 이걸 작성하게 됐냐면, 목동의 10단지가 어떤 아파트, 어떤 단지인지, 사업성은 있는 건지, 아니면 분양성은 어떤 건지, 단지 규모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사실은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어떤 단지 여건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따가 이렇게 보시고 집에 가셔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둘 중에 어떤 방식이 결정이 돼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 들어보시면 아마 어떤 게 최선일 거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일단 이 주변에 지금 5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14개 단지 중에서.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는 주변에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조합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신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어떤 두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신탁 방식 오늘 설명 들었고, 그 전에 이 목동에서 신탁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냥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신탁 방식이 이 7단지에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합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우리 10단지는 신탁 방식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거수 한번 해보세요. 이것밖에 안 되십니까? 여기 완전히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신탁으로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누가도 그렇게 유도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변호사님 강남은 잘하는데 신탁 요청해서 오신 것 같은데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탁을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는구나. 자, 조합 방식 원하시는. 네, 조합 방식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안 들은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일이 되면 내 이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바뀝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재건축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의 단합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신탁 방식이 어떻고 조합 방식은 두 번째입니다. 조합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게 안전진 그때 모금을 했는데 11억을 단번에 모아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 비용 가지고 지금 정규역 지정 업무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는데 어찌됐든 진짜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단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의 순서입니다. 목동 7단지 추정 분담금 아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방식, 신탁 방식 절차 등 비교, 그 다음에 신탁 방식 장점, 단점. 여기서 조합 방식의 성공 사례를, 여러분 지금 워낙 부정적인, 오늘 강의도 그렇고 형사 고소, 소송, 그 다음에 시공사에 시달리고 이 부정적인 것만 지금 보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크로 리파크,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매니안 원베이지는 대한민국 재건축 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고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면 조합 방식이 그렇게 다 문제만 있는 거냐? 이 두 개를 보면
여기서 해답이 다 나옵니다.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권하는 방식, 저는 직설적으로 권합니다. 내가 집단지 조합원이라는, 저는 이러해서 쭉 설명했지만 이러해서 이 방식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질의응답을 하겠는데요. 하나, 이미 제가 이런 설명에 가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찔하시고 카톡에 한영 이거 저 PD 수첩에 2번이나 나오네. 뭐 시행 행사도 가지고 있다는데. 자, 이래서 그래요. PD 수첩 2번 나왔죠. 정말 부정적인 지금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간 시간을. 그리고 정말 허접한 사람이 강했다면 그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좀 설명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하고 대우 21년 대우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었고요. 도곡동 여러분 잘 아시는 파워필드 3차 현장 소장을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합 컨설팅사, 요즘으로 치면 CN사의 부사장을 4년 동안 해서 실제로 종합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10만포 1차 아르팍이라고 얘기하는데 조합장을 했고, 잠원동의 신화주택조합 조합장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지금 상호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 온베지 조합장 직무 대응을 해서 사실상 이번에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건축 관계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50개 정도 제가 도와준 현장들입니다. 여기 보면 뭐 조합장이 회의도 시켜주고, 추진위원장도 회의 시켜주고, 시공사 계약 회의도 시켜주고, 여기 음마아파트, 여기 성경부터 대치 성경, 그 다음에 개포동, 강남의 웬만한 단지는 저의 설명, 제 도움 안 받는 단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목동이 3번째입니다. 목동이 여러분 오신 분 계실 겁니다. 14단지 전체 상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고요. 강서, 구민회가 여기 어딘가에서. 그 다음에 목동 6단지 안전진단 녹음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고, 바로 녹음해서 안전진단을 제일 먼저 통과하고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번째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신반포 3차 경남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합시켰는데, 신반포 3차도 14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못한 거를 제가 6개월 만에 조합설립 시켰고, 다시 5개 단지를 통합시켜서 2015년에 통합 추진했던 데고요. 신반포 2차 2020년에 17년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못한 거를 10개월 만에 추진위 새로 뽑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1구역, 2구역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설명회에서 인가 받아줬고요. 1구역은 근데 지금 파행하고 있고, 당기 5구역 반포 주공 3주구는 전부 다 거의 1조 원 이상 넘는 공사비 가지고 있는데 시공사 계약 해지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개포 주공 4단지 이런 한 7군데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해임도 시켜줬습니다. 제가 조합장인데 정말 문제가 있는 조합장 추진위원장한테 요청을 제가 판단해서 진짜 이거 문제 심각하다면 가서 해임을 직접 도와서 해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아파트 올림선천 성산시형 목동 6단지는 안전진단 때문에 설명회에서 바로 다 4군데 다 성공했고요. 그리고 아까 신반포 5개 단지 통합 재건축, 경남 개포 현대 2차, 경남 우성 3차 여기 또 통합을 설명회 2번으로 통합 지금 성공해서 정비구역 지정받고 있습니다. TV수첩의 핵심이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이 한영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독일 창호를 들어오면서 수십억 뇌물을 받았다. 조합 임원 11명이 2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한다. 뺏어가고 있다. 한영기가 시행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TV수첩을 제가 2번 나오는 거는 마치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올가면 쉬울 대상을 찾는데 딱 적합했습니다. 제가 아르팍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강남의 아파트를 선도에 와 있었고, 그 주범이 한영기였다. 그 다음에 이 온베일리하고 앞으로 리버파크의 비대위들이 이 피스첩을 섭외해서, 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소위 기획해서 이 피스첩 2번이나 방영을 했고요. 근데 결론은 피스첩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깜빵에 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이 피스첩 나오자마자 자, 세무조사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10원도 추징을 안 당했습니다. 세무조사 쓰지도 않았고요. 그 유명한 서울중앙지검 다음부터 일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데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수사팀입니다. 2년 동안 죽어라고 내서 받았습니다. 금년 6월 23일 최종 의원이 내사 종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이런 피스첩 나왔지만 그 뒤로도 삼풍백화점, 보도견대 이런 부산, 요즘은 지방까지 설명의 요청이 생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 조합장으로 하면 연봉 20억을 제안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문제 있으면 금년 2월 달에 온베일리에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고 마무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언비어를 설명회 전에 유포하는 사람들은 이 설명회를 방해하는 목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요즘 여기 신탁 방식을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여기 지금 이 설명회를 여는 위원장이나 주최자들한테 뭔가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당연히 목금 출단되는 그런 신탁사하고 결탁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얘기내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사실은 이런 소문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모함을 당하긴 하는데요. 일단 제 설명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집단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안 하든 대한민국에 재건축하면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1인자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조합장을 하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역사를 새로 쓴 두 개의 성공 조합 입주를 시킨 조합장으로서 정말로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50여 개를 설명을 왜 하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그래서 정말 어려워하는 조합들을 가서 흔쾌히 정말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추정 분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평당 공사비는 여러분 49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요즘 평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거의 790 얼마, 810 얼마 이렇게 들어갔죠. 800만원. 분양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평당 한 5천만원은 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래서 평당 5천만원을 일단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종전, 이게, 권리가액이라고, 종전가액입니다. 현재의 거의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세는 감정평가를 지금 해보기 전에는 사실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게 이 국민의 시세표입니다. 국민의 시세표 보면 지금 21평이 14억 5,500 평균가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22평은 14억 500으로 더 싸요. 보니까 대지 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강남의 중층 재건축은 기존의 32평이 34평을 가는데 최소한 5억에서 10억을 돈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32평이 34평을 가는 데는 8,900만원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지금 이 재건축 단지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세대당 6억에서 11억 원 정도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당. 이거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용률이 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설명하면서 다른 지금 강남의 이 기존의 아파트 이용률은 190%에서 22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24.5인가 1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땅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300% 지어버리니까 일반 분양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 설명이 계속 나오겠지만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아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조합이 시공사의 견제 기능이 안 된다? 이 정도면 여러분 분양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공사 서로 들어오려고 규모가 또 엄청 커요. 4천 몇백 세대면 내가 볼 때는 공사비만 또 거의 뭐 2조 원 뭐 이렇게 가까이 갈 거예요. 이거는 머리 터지게 시공사가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치는 데예요. 이런데 시공사는 조합한테 꼼짝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대단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분당구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단지에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 앞에서 거의 다 설명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아까 설명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게 장단점. 장단점인데, 소위 심사기사가 얘기하는 장점은 딱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정해져 있습니다. 비리가 없다. 아까 얘기하던 사업관리가 그래서 잘 된다. 뭐 형사고소 소송이 없다. 신탁사사기 때문에 대피소 고소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게 관리하니까 사업이 늦어지지가 않는다. 첫째는 사업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야, 두촌주공처럼 그냥 조합과 아파트는 막 2년, 3년 늘어지고 그냥 시공사한테 1조 몇천씩 받아가 있고 이런 일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진다. 늦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공사비가 아까 9% 싸다고 얘기했는데 공사비가 싸고 어찌됐든 조합 방식보다 그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익이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높은 수수료를 주고도 이익이다.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신탁사가 내세우는 핵심 중에 핵심의 장점이에요. 그럼 그게 사실이냐? 자, 첫 번째, 이게 기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제가 추진이나 조합 설립이 생략되기 때문에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조합 설립까지는 어차피 신탁사도 똑같은 4분의 3 동결 2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지정 고시를 받아야 되고 지정을 받아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나 이 기간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추진이 승인 받은 날부터 조합 설립까지가 소위 여러분 아시는 음마는 지금 20년 걸렸습니다. 음마가 엊그제 받았죠. 20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20년 걸렸는데 얘네들은 조합 설립을 안 하고 바로 진짜 20년 빨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저한테 여러분 추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 정기구역 지정 받으면 바로 추진이 50% 동의받아서 추진이 승인받고 그 다음에 4분의 3 동결 2분의 1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저한테 여러분 받으라고 한다면 6개월 안 걸립니다. 제가 이 2차 같은 데 해보면 추진이 한 3개월, 많이 걸리면 3개월, 조합설립 많이 걸리면 3개월, 6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훨씬 이것 때문에 빨라진다? 조합설립이 않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늦은다고 해봐야 시작 방식에 비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진 건데 그거는 시작할 때 6개월에서 1년은 큰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05년 그러니까 도정법이 2003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초창기에는 10년에서 20년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마가 20년, 둔촌주공기 11년 여러분 잘 아시는. 자,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15년부터는 한 5년에서 10년 걸렸어요. 최근에는 1년에서 2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이 걸려도 1년이면 끝납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왜 그럼 이렇게 많이 걸렸느냐? 추진이 승인을 받고, 음마처럼 추진이 승인을 받고 안전진단도 추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하고 있는 정규구역 지정도 추진해서 해요. 음마가 정규구역 지정을 10년 넘게 못 받았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늦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조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정규구역 지정을 받은 다음에 바로 추진이 조합이기 때문에 또 정규구역 받은 다음에 추진이도 생략했었어요. 서울시는.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이에요. 4개월. 그래서
옛날에는 제도적으로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법이나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이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이거는 무시된다. 두 번째, 조합 내분에 의한 사업 지원이 없다. 신탁 방식은. 조합 내분 과연 없을까요? 신탁 방식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물론 조합 내분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 조합 방식은 흔히 여러분들이 신문에 이거 보죠.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처럼 모든 조합 방식이 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탁 방식으로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런데요, 10,000개 중에 한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둔촌주공. 정말 극히 무시해질 정도로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합 내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형편없이 늦어진다. 5년, 10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요즘 CN이나 이런 컨설팅 용역이 좋은 회사를 뽑아서 받으면 훨씬 어떻게 보면 신탁 방식보다 더 빨리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아크로하고 원빈이 실제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도 실제로 토지등 소유주가 분쟁으로 사업지원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완전 입주까지 완료된 사례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9월 26일 국토부 대책에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 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하는 어떤 뭐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제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요. 아까 신탁 방식 속도제고에서 아까 이게 3분의 2 토지 신탁한다는 거 이거 없애는 걸로 그래 같이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금 관리 신탁사가 초기 자금을 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조합 방식이 늦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좀 그런 일부 조합이 있어서 그때 이것도 과거에도 사업성이 안 좋은 소규모, 강북의 소규모 재개발, 지방 이런 데 해당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단지에는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은 더더욱이 시공사를 조합 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이번에 금년 7월달에 서울시에서 바꿨어요. 조례를. 과거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금년 7월 이전까지만.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많이 걸리는 데는 5년에서 한 7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든 데는 100억까지 든 데 있어요. 이때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조합 설립과 동시에 이걸 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서 시공사 선정할 때까지는 그야말로 한 20억 많이 들면. 근데 그 20억은 여러분들이 안전진단하는 게 성금으로 실현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 설립하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금리를 요즘으로 치면 5.5%를 주고 차입을 해요. 그거 내올 때 10억, 20억은 여러분 금방 고집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말고 용역업체, 설계사, 정비업체 뽑을 때 아까 대여라고 얘기했는데 대여하면 그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대여가 아니고요. 한 3억, 5억 보증금을 겁니다. 요즘 시공사 선생님한테 보증금을 줘. 그 보증금을 무이자로 쓰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충당이 되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한 5억 정도는 매년 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초기 자금은 전혀 이제는 무시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 사업비와 공사비를 절감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공사비 9% 그거 정확하게 검증 안 되고요. 9%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찰을 했는데 한 300세대, 400세대 강북에 재개발 아니면 지방에 뭐 어디 대전에서 재개발 500세대야. 이거 시공사 일부를 안 들어가죠. 유찰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모셔오려면 최소한 분양도 안돼 사업성도 없어 이러니까 다른데 평당 700만원이면 거기다 800만원, 9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시공사가 그나마 들어가요. 그래도 일부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신탁사가 들어가면 그런 데는 모든 자금이나 이런 데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뗄 연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만 한 9%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를 9% 죽었다는 얘기는 그건 안 돼. 그건 똑같아요. 입찰하면 그냥 신탁사가 입찰을 하든 조합 방식에서 조합장이 입찰을 하든 속된 말로 대가리 터지게 들어와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공사비 절감했다. 물론 절감은 그래도 한 1% 절감한다 칩시다. 대한민국에서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어요. 시공사는 정확하게 공사에 맞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이 한 5% 박아 있었다 쳐요. 5% 박아 있었으면 특화나 뭐라 이런 걸로 인해서 한 3% 정도는 써요. 고급화에. 조경에다가 배국도 투입해주고. 그래서 어찌됐든 또 하나는 신탁 보수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볼 때는 과연 10단지에 내가 볼 때는 조합 방식보다 더 그 공사비 세이브에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번에 구입 아까 9월 26일 디테일인데 어찌됐든 계속 작년 둔촌 주공사태 때문에 금년 둔촌 주공사태 때문에 많이 지금 비해소적으로 계속 보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제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비하면 지금 엄청 많이 돼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조합장하면 집이 열채 2000년 초까지 생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조합장이 집 열채는 그냥 1억만 받으면 결국은 들통이 납니다. 1억만,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약이 없이 공무원에 지원하는 가중처를 받아서 5년 이상 무조건 깜빵 가야 됩니다. 여기 조합장 하실 분들 5천만 원 받고 깜빵 가실 거예요. 그 2억 받고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돼서 이 비리 진짜 어디 강북의 일부 이런데 조그만한데 이상한 재개발 이런데 지금도 목숨 걸고 5천만 원 1억 받았다가 계속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한 달에 한두 명씩 구속돼요 지금도. 특히 그것은 이제 예외적인 사안이다. 자, 신탁 방식의 그 단점이라면 아까 장점이 뭐였어요?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제가 볼 때는 단축됩니까? 그거 검증되지도 않았고 저는 절대로 7단지에 이르고나는 단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7단지에는 내가 볼 때는 크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장점이 별로 없네요. 그죠? 자, 그런데 단점 볼까요? 시행사 지정부터 입주까지 지금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 여의도하고 지금 목동은 신탁 방식의 테스트장입니다. 정말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그 시험장에다 맡길 수 있나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금 조합 방식은 이미 다 드러나버렸어요, 문제가. 이걸 조합원들이 뭉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신탁 방식은 깜깜이에요, 깜깜이. 이걸 이제 목동하고 여의도가 지금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결과가 나와봐요. 아, 신탁 방식 괜찮네. 아, 신탁 방식 이거 옥진해라는 얘기가 그때 한 7년 뒤에야 평가가 될 겁니다. 이게 제일 근데 저는 단점이라고 봐요. 한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신문기사에 영향합니다. 20일날 그 입찰했는데 현대건설 포스코가 응찰했습니다. 이거는 여의도 한양입니다. 같은 날 입찰을 하는데 똑같은 KB 부동산 신탁입니다. 두 군데다. 자, 여기에 입찰했는데 지금 문제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 포스코는 사업 제안서를 500장을 제출했고 현대건설은 200장을 제출했어요. 원래는 사업 제안서 원본 그대로를 조합원들한테 보내서 투표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든지 이 KB 부동산 신탁하고 정비위원회에서 야, 200장 현대에 맞게 200장으로 압축해서 둘 다 200장으로 압축해가지고 보낼게. 이러니까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포스코 쪽에서는 시비하죠. 야 뭐야, 너 현대건설에 맞춰서 하자는 거야? 왜 남의 제한서를 네 마음대로 500페이지 200페이지 네 누가 이렇게 줄여?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탁 방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당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비가. 저는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여기도 한양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신탁사의 형태가 아마추어 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라고 신문에 써 있습니다. 아마추어 리즘이죠. 웃기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했는데 공작 아파트는 개우건설만 유찰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어요. 한 회사만 서명하면 유찰이 됩니다. 자, 공작아파트 시공 선정 유찰되면서 재건축이 지연될 전망이다. 아무래도 한양 아파트보다는 이제 늦어지겠죠. 시공사가 다시 선정하고 그런 만큼. 아니, 신탁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왜 유찰이라 발생할까요? 그렇게 든든한 신탁사가 유찰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탁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능. 지금은 신탁사가 모든 걸 다 만능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시공에 실제로 여의도하고 여러분 목동에서 해보면 숱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 시행사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됩니다. 한번 선정해놓으면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야. 일도 안 해. 어? 대충에 주민들하고 어떤 의사소통이 전혀 없어. 그래도 도저히 자르고 싶어도 지금 이 기존의 신탁 계약하는 거 보면 어느 데는 100% 동의를 받아서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써요. 100% 동의랑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제도가 이렇게 갖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하고 목동을 한참 하다 보면 이거 진짜 방식도 엄청나게 제도가 법이 바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근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계약이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얘가 잘하든 못하든 지맘대로 하든 뭐 얘를 잘라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조합 방식은 어떻게 돼요? 시공사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여러분 2,550명이죠. 거기에 절반 1,275명 76명이 총회에 와서 1,276명의 절반 640명이 찬성하면 계약 아웃이에요. 600몇십 명이 찬성하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무진장 쉬워요. 시공사는. 근데 시공사 함부로 못 가버려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수익성이 좋고 공사비가 크고 제규모고 이런 데는 함부로 까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신탁 방식은 함부로 이렇게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게 엄청나게 독소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향 평준화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사비 5% 싸게 했어요. 10% 싸게 했어요. 신탁 방식이 뭐예요? 이 뒤에 아까 성공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신탁사가 시행하는 것은 차후지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죠. 자꾸 설계를 바꿔서 목동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겠어. 아, 이렇게 차별화 여기서 1,000원만 더 투자하면 입주했을 때 평당 아니면 세대당 한 1억, 2억씩 더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 그런 걸 알면서 이 신탁 방식은 그런데 설계 변경하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정해진 룰대로 빨리 진행해서 빨리 빠지고 나가야 돼요. 왜냐? 그리고 저희들은 이 주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조합은 조합장이야, 이사, 대의원들 다 주민들이잖아요. 조합은 주인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룰대로만 그대로 그냥 하고 웬만하면 설계 변경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면 어떻게 돼요? 재건축은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트렌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고서 준공할 때까지 7년, 10년, 10몇 년 걸리는데
최초에 설계해가지고 계속 10년 뒤, 10년 뒤에 입주하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그럼 주택가액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싼 게 빌덕이라고 하향 평준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시공사한테 딱 짜릿하게 후려치고 그 다음에 설계등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래 설계대로 원래 룰대로 그냥 진행하고 일이 된다면 그 주변 단지에 대해서 이걸 시행하는 데는 하향 평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 차별화. 야, 우리가 공사비가 2천억인데 한 10% 아니 2조인데 10% 2천억 투자해서 조경에다가 200억 투자하고 커뮤니티나 이런 특화하는데 뭐 예산 그 가구를 수입해서 일단 한 300억 투자하고 어디다가 무슨 외부 커튼홀에 이런 데다가 또 300억 투자하고 뭐 샤시를 독일 샤시를 해서 뭐 한 200억 투자하고 이렇게 2천억을 투자해서 아파트 가격이 30억 될 게 예를 들어 33억 된다면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신탁 방식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낮은 공사비, 그 다음에 사업 일정 준수 이런 것들이 철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게 신탁사 바꾸려면 여러분 또 의심의 눈초를 봐요. 신탁사가 야 이렇게 해서 좋게 할게 하냐 여러분 잘 안 믿어요. 왜? 저희는 시행사니까. 그래서 단지의 장점을 살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다. 특히 목동 칠산처럼 랜드마크 건설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신탁 방식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은 순천주공 사태는 정말 1% 미만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 시공사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이 건물 터지듯이 작년 금년에 신문에 나오고 있죠. 이게 조합 방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 건설자질 폭등,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 화물연대 파업, 내미권 파업, 뭐 타워크레인 파업, 오만 것 때문에 안 오를 수가 없었어요. 이거 신탁 방식에도 안 오는 거는 못 빼겠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합 방식 때문에 이런 신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조합 방식만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조합 방식 신탁보다 월등히 빠른 사업 추진과 낮은 공사비로 성공한 단지도 많고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단정할 수 없고 이런 어떤 검증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최소 결론은 뭐냐면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단지별로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단지 여건에 맞게 조합원 다수가 선정하는 게 저는 이 모범 답이라고 봅니다. 자, 조합 방식의 성공 사례는 이게 지금 앞으로 여러분 아시는 리버 파크입니다. 최단 기간 입주 사례가 4년 8개월 만에 2주부터 입주까지 시킨 사례가 있고 최고 분양가 2014년에 5,010만원의 분양은 최고 분양가 시행을 했고 지금 7년 2010년 입주부터 현재 올해까지 평당 2022년에 작년에 46억 7천만원 공사병인데 실거래가 돼서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 7년 연속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수익성 기존의 33평이 34평을 분양을 받고 여기는 9억 원의 한급금을 받았습니다. 9억 원. 아까 여러분들은 32평, 34평 받고 한 8,600만 원 정도 받다고 그랬는데 어마무시한 수익성이 높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제가. 확정 지분제를 제가 도급제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제가 분양 수익, 그러니까 도급제라는 게 그냥 공사만 넣는 해. 아까 신탁 방식처럼. 확정 지분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21평한테 24평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델로서 이 모델로. 이게 확정 지분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분양도 시공사가 알아서 지가 분양해서 지가 가지고 와고.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무조건 정해진 그 평수를 무상을 주는 거에 확정 지분제인데, 제가 이거를 조급제로 바꿔서 분양을 조합이 있어요. 아까 신탁 방식으로 간다면, 야, 분양 수수료 있어야지, 분양 경비 필요하지, 뭐, 분양 잘 안 돼서 분양 기간을 낮춰야 되지, 이러면 더 훨씬 손해보는데, 저는 역으로 도급제로 제가 바꿔서 여기서 대박을 내버렸습니다. 분양 수입을. 그 다음에,
인허가하고 이주철거를 병행해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거 실작 방식은 병행을 이런 편법을 쓸 수가, 이 편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편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고분양가 전력. 조합장이 모든 분양가를 시공사 결정하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예를 800몇십 가구 한 세대 한 세대 분양가를. 근데 이것도 한국 갤럽하고 한국 리서치에서 용역을 해서 적정 분양가 평균 3,500만 원, 최고 4,100만 원을 제가 4,130, 5,010만 원으로 분양을 성공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성공하면서 만약에 미계약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고 실제로 해보니까 55%가 계약을 안 합니다. 청약했을 때 19대 1 대박 났는데 분양 계약을 딱 했는데 55%가 계약을 포기해요. 너무 분양가 비싸다. 근데 이거를 거의 한 달 만에 사실상 완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이익을 창출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조합원 아파트를 조합이 매수를 했습니다. 4세대를. 그래서 한강변에 진짜 좋은 아파트 4세대를 사서 평당 5,010만원으로 때려놓고 언론에 신문에 엄청나게 보도시킨 다음에 4,130은 대개 평균 가격은 싸게 보이기 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 2012년에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시행사를, 제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를 그것도 당시 67억이나 주고 선정을 해서 결국은 정말로 이게 대박을 내는 시행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히 신탁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용역사, 무능한 용역사는 제가 설계사, 정제 때 다 계약시키고요. 아까 제가 그 인센티브 제도 요구를 했죠. 이 인센티브 제도가 이 아크로 리버 파크의 성공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이 인센티브 제도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2013년에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일 때 아까 갤러리나 한국 리서치 3,500에 분양하러 오는데 제가 아까 4,000 얼마로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저건 사기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처분 인가를 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뻥튀기 한 거고 실제로 입주할 때 뭐 5억, 6억 현금금 준다라는 게 현금이 제로로 바뀔 거다. 추가 부담금 폭탄으로 바뀔 거다 해서 현금 청산을 유도합니다. 비대위하고 브로커하고 변호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20명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 청산을 말이 안 되게 설정하는 과정 중에 일부 조합원 대의원들이 그런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어떤 뭘로 그 보증을 할 거냐 해서 니네 집 담보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집 담보를 하겠다 그러면 11명 임원들이 그때 11명이면 25억씩에서 한 28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근저당 설정한 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설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한국금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거보다 이익이 나면 어떡할래? 손이 나면 우리가 280억 우리 재산 다 날리고 내가 정말 잘해서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해줄 겁니까?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그럼 이익이 나는 거에 50%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너무나 높게 수입을 잡아놨다고 해야 하니까 한국금이 너무나 높은 게 문제라면 그거는 다 지켜주고 추가로 이익을 내면 50% 주면 꽁돈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이 결정해 준 거는 야 조합장 고생했는데 집 날아가는 문제 있다. 10억만 조합장은 근저당하고 임원들은 5억씩 근저당하고 대신 인센티브 50%를 20%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에서 총회에서 85% 찬성받아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문가인데 시공사한테 공사비는 어떤 식으로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설계면이 일어나야 되고 고급화해야 되고 공사비를 내가 100억만 깎으면 조합 임원들한테 인센티브가 20억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공사가 결탁할 이유가 없어요. 결탁해서 시공사가 돈 절대 안 줍니다. 축지사직으로 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축지사직으로 분양을 성공해야 돼요. 높게 분양해야 돼요. 분양에서 높게 나오면 500억 이생이면 100억이 우리 인센티브로 들어오는데요. 이래서 1,100억 원의 이익을 실제로 추가 이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억 몇천씩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주는데 입주 딱 해서 이게 1억 뭐 얼마씩 1,100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라고 딱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이제 사실상 권리 다 끝났잖아. 입주가 내일모레인데. 그러니까 BDA가 소송하죠. 야, 못 줘. 야, 이 1100이면 너 20억을 11명한테 주면 1인당 20억씩인데, 야, 10원도 못 줘. 그게 그 인센티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기탄받은 일 아닙니까? 정말 성공한 케이스고요. 정말 여러분 이 조합원들이나 여러분 조합장한테도 진짜 이거 안 불러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 담보를 맡기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한영기 외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거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1100억 이익이고요. 조합원 소통관 저는 1년에 2번, 2번 이상이면 거의 제가 설명하면 80, 90%입니다. 설명이 1년에 최소 2번 합니다. 이주가 있을 때마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이주 천착공 20동 중간에 20동 수입세대를 통합을 해요. 거기서 수입을 더 내고 통합을 했는데 선이주를 허가도 안 받고 이주시키고 공사를 천착공을 해서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단지를 가르는 기부천하고 도로를 지하화시켰고 각종 특화사업 아까 대한민국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도 우수자님 받아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상을 공원화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지하로 가면서 지상은 없습니다. 세대 천장골 30cm 높였는데 엄청난 히트를 냈죠. 이거 시공사도 못했던 내용을 제가 30cm 높였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세대에 지하창고를 하나씩 줬는데 이것도 지금 대박이 났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가스레인지를 다 없애고 전기 인덕션으로 바뀌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다 인덕션으로 바뀌었죠. 이거 제가 하는 거고 이게 7년, 8년 전에 아니 8년 전이 아니죠. 10년 전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그 다음에 다양화 적용 특권 첨단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주방에서 음식물 버리는 거 단지 내 포장 도로 포장을 아스팔트로 떼고 화장실로 포장 엘리베이터를 38층이지만 다른데 보통 120, 150m를 210m 초고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12층 올라가는 시간 40초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얘가 엄청나게 차별화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거는 신탁사가 감히 엄두 자체를 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전문성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7년이 지났지만 강남의 모든 고급 아파트의 설계는 이게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여러분도 보니까 지상을 관통하는 도로가 2개나 있습니다. 아주 이게 웃기는 부분 지하입니다. 방법이 없는데도 이건 이게 우리 야쿠르 뉴파크 앞에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레미안 퍼스트입니다. 여기 이 두 단지를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갈라버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르는 게 2개나 있어요. 이거를 저는 당시에 벌써 12년 전에 이렇게 지하하고 지상 단지를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빅히트 등급 중에 하나가 이게 특화이 나온지 옥탑 층에 30층, 32층에 한강이 내려보면 그림 같은 곳에 2개 층을 스카이 라운지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강남에 웬만한 강북의 대규모 단지들은 너무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옥상에다 이걸 다는 거죠. 이게 시초입니다, 지금. 지하 창고. 그 다음에 아까 특별건축구역을 해서 지상에 이렇게 2m 성처럼 한 3m를 띄웠어요. 이게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이게 2층입니다. 1층이 한 3m 이에 2층이 있어요. 이게는 지하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다 있는데 뭐 도서관 이런 거 되는데 지하층으로 허가를 받기는 지상층의 용적률을 까먹지 않고도 실제로는 지상층입니다. 지상에서 다 통행을 하죠. 이게 특별건축구역을 1호로 받아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지하주차장 층고인데요. 차 높이가 이건데 이렇게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 높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이 정도 높이가 이렇게 높아서 이래서 지하에 쓰레기 차량인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입구 옆에 이런 창고에다가 쓰레기 집화장이 있습니다. 이게 레미안 버스의 지상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상 동만 입구마다 이런 쓰레기 집화장이 있죠. 지상층에. 근데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나 온베일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층, 주차장 창고에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지상은 전체를 다 공원화했습니다. 아까 단지 내 도로, 이게 레미안 퍼스트인데 아스팔트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제가 전부 다 하강석이나 인조 하강석 가서 지금은 강남의 모든 아파트는 다 따라하고 있죠. 두 번째로 지금 레미안 지금 이쪽은 레미안 퍼스트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2015년에 이렇게 5개 단지를 통합해서 2015년에 통합해서 이번에 입주를 시켰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대한민국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이게 그 앞으로 리버파크고요. 아니 원베이고요. 이게 선차는 1140세대야. 경남 아파트로 1056. 그 다음에 신반포 2천짜리 200세대. 우정 1차는 37세대인데 2003년에 했거든요. 재건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5년에 내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2,433세대를 이번에 2,990세대로 입주를 했죠. 이거 대한민국의 통합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때 제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불과 7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입주를 하죠. 조합사립과. 이런 단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시작 방식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옛날 거기 때문에 지하 4층에 지상 35층 2,990세대. 제가 통매각 카드로, 여러분 신문 보시는구나. 2019년 10월 달에 통매각 카드로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이런 걸 얻어냈고요. 분양가 신격을 다시 앞으로를 제끼고, 거의 10년, 아니, 한 8년 만에 그 분양가 신기록을 제가 원베이지에 세웠고, 5,653만원. 자,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4,891만원밖에 분양 승인을 안 해줘서, 야, 분양가 상한제로 맞을지도 않냐, 조합장을 움직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4,890만원이 5,653만원으로 높게 받아서 500억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는데 어떤 미친 조합장이 이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탁 방식에서 신탁상 이걸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 지금 앞으로 리버파크를 제끼고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이번에 입주도 하기 전에 이미 최고가 아파트에 등록을 했거든요. 지금은 한강 보이는 건 51억 국가하고 있고, 지금 지난 9월 달에 68점이 9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건 보리를 남겼던 걸 이거 입찰해서 매각이 됐는데, 이게 평당으로 치면 한 1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최대 평당 공사비. 저희가 이번에 입주하면서 최종 공사비를 한 10% 정도 올려줘서, 12% 정도 총 올려줘서 596만원의 공사 끝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장 고급스럽다고 그러고 대한민국 1등 아파트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까 시공사 공사비는 다 같이 쓸 수밖에 없다. 조합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똑같이 입주하는 아파트는 700만원 밑으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조합 아파트들 40%에서 60%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17년에 평당 532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7년, 6년이 지난 지금 596만원에 불과 12%밖에 안 올려졌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40%가 넘습니다. 건설자들. 여러분 사실 이게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저희는 12%로 공사 협상을 잘해서 지금 유일하게 조합원한테 추가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간 입주 아까 7년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에서 2015년에 10월 달에 그 조합을 설립해서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지입니다. 다른 단지들은 다 이 두 개를 마저 다 중단했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인허가를 빨리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당초 40개월 그대로 준수했고 타 조합은 보통 신문을 보지 알겠지만 4개월, 10개월 지금 연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 8번에 걸쳐서 사업시행 변경,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신탁 방식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8번을 왜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정말로 1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걸 8번 하는데 어떤 정도냐면 설계비만 100억 이상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설계비만. 여러분, 신탁사가 야, 설계비 100억 들어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8번 해서 고급화 시키게 하면 여러분들은 신탁사 간다면 여러분들 절대 쉽게 고급화 안 합니다. 조합 방식이고 조합적인 설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100억을 투자했지만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에 대한 이익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난리가 난 최초로 상가조합원 전원한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제가 정관을 그 0.1로 바꿔서 줘서 이게 지금 대박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에 특히 강남에 상가들이 재건축 상가들이 폭등을 하죠. 왜냐하면 상가가 아파트를 받으면 대박입니다. 아파트는 우리 지금 원베리 보리지를 팔고 있는데 1억 3천, 1억 2천 팔고 있는데 불과 2021년을 분양할 때 평당 아까 5,600만 원을 분양했잖아요. 5,600만 원 분양은 지금 입주할 때 2년 뒤에 1억 2천, 1억 3천에 팔고 있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근데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한테 아파트 준다면 상가 거의 다 아파트 신청합니다. 여기서 대박이 나죠. 결론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신탁방식, 조합방식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눠 생각한다면 규모가 큰 단지는 조합방식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러면서도 분양성이나 수익성, 특히 여러분처럼 분양 안 될 리가 없죠. 수익성 높죠. 이런 데는 무조건 좋은 데는 조합방식이 유리하고요. 이게 분양 안 돼. 시공사 잘하는구나. 이거 당연히 신탁방식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조합인이나 능력, 이거는 누가 조합장이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좀 유보인데요. 지금 조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 설명에 듣는 이게 모습이나 안전진단에 11억을 제가 그때 설명회도 안 했는데 11억을 모아가 지금까지 그 정기교육 기준까지 이렇게 자금을 쓴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정도의 단합력이나 조합원 관심도가 높다면 내가 볼 때는 조합장 좋은 사람 뽑을 거고요. 지금 저한테 여기 그 요청했던 지위원장님인가요? 그분이 저한테 저희 사무실 와서 저한테 이 부탁할 때 얘기해보니까 전에 나름대로 성공한 재건축 조합의 상근 이사로 8년인가 근무했고 그런 경력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조합이 있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조합 방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단합수는 높다. 여러분처럼 이건 신탁 방식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규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지, 기존의 용적률, 그러니까 수익성, 분양성 모든 면에서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차세대 목동 랜드마크, 최소한 목동 이 일대에서는 1등입니다. 이 목동뿐이 아니고 이 강서나 이 일대에서는 1등인데 정말로 이제는 갈수록 차별화 양극화가 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 이제 목동 안에서도 여러분 입주할 때 한 10년 뒤에는 정말 좋은 일지에 좋게 지은 단지하고 그저 그렇게 지은 단지하고는 같은 34평이 몇 억씩 차이 납니다. 몇 억씩. 자, 그러면 정말로 차별화시키고 고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는 당연히 조합 방식이 유리합니다. 지금 원베리 한 예를 보겠습니다. 원베리가 조합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신 CM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CM 산재 116억.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가 지금까지 거기는 조합장, 부조합장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엄청 사업이 복잡한 데입니다. 5개 통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운영비가 65억에서 181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탁 방식을 갔다면 신탁 보수를 1%만 계산하면 595억이고요. 그 다음에 2%를 계산하면 1190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2에서 4%이기 때문에 2% 1190억 가까이 줬어야 되거든요. 설령 595억 줬어도 이거보다는 거의 신탁
한 2배, 3배가 되죠. 3배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엠사는 정말로 건설사 직원들 위에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기술자 8명이 7년간 현장에서 상주를 합니다. 근데 신탁 방식은 관리자 1명 내보냅니다. 관리자 1명. 이 사람이 또 신탁 방식의 이 관리자가 이런 설계 각 파트별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설계를 시행사가 용역하듯이 기술적으로 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 그래서 이 조합 방식이 이런 어떤 엄청난 아까 설명한 그런 성공을 거뒀는데 이와 같이 신탁 방식으로는 이런 성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목동하고 여의도 신탁 방식 단지들이 입주를 하는 7년 후에 신탁 방식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많이 그 7년 동안에 정비되고 신탁 방식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장단점이 앞으로 최소한 7년 뒤에는 명확해질 겁니다. 이런 단계는 진짜 이게 유망하다. 이렇게 사업성이 좋고 이런데 보니까 신탁 방식이 좋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더라. 아니면 정말 역시 신탁 방식이 낫더라. 이런 것들은 최소한 7년 뒤에나 검증이 될 거다. 현재는 신탁 방식에 대한 검증 결과가 없으므로 어떤 조합 방식, 신탁 방식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어떤 단지별로, 단지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각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고 두 방식에 대한 공정한 설명과 토론, 여러분처럼 토론을 통해 조합을 다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요즘 목동이 신탁 방식으로 그냥 분위기가 휩싸였다 해서 특히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이제 목동으로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선호도는 아까 얘기했던 갈수록 차별화가 심합니다. 규모, 입지, 사업성, 분양성 모든 면에서 목동 7단지는 정말 손색이었습니다. 목동 중에서 현재는 1등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갈등이 지금 신문에 오는 데 대해서는 둔촌 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무시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조합장 몇십 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하고 소송을 해서 소송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둔촌 주공처럼 제거축이 지연된다거나 공사비에 턱없이 박아 있는다거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단지는. 그 다음에 고급화 차별을 통해서 최소한 7년, 10년 뒤에는 14개 단지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지나 규모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차별하고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하고 조금만 더 잘 되면 단연 다른 단지에 비해서 같은 평형에 몇 억씩 비싼 랜드마크 건설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신탁 수수료는 과합니다. 왜 과하냐? 1%일 때 1745억이고요. 2%는 여러분들은 1490억입니다. 예를 들어 1490억이라면 이 여러분 7단지에 전부 다 예산 주방가구로 바꾸고 수입 원목가구로 바꾸고 웬만한 조경이나 커뮤니티를 최고급으로 꾸밀 정도의 비용입니다. 이거를 신탁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합 방식으로 가면 조합 운영비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아도 1년이면 5억. 조합 운영비라는 조합장급이 사무실, 여직원, 사무장 이것뿐이 아니고요. 각종 회비, 우편물 이런 절반 비용을 다 합쳐서 1년에 5억. 10년 일하면 조합 설립하고 10년 뒤에 입주한다고 해도 50억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탁 보수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시켜보면 745억이 될지 1490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그 다음에 조합 방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차별화 고급화를 통한 아파트 가치 및 수익성 극대화를 시키고 목동에 여러분들이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방식이 조합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분양성, 단지적 조합원 수준, 가난적, 조합원 수준, 부분에 능력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목동 여러분들은
저는 단연 조합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까 신탁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러분 대충 지금 정비계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양 면적이 분양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조합원, 일반 분양 합쳐서 14만 9천여 평 되고요. 평당 5천만 원 계산하면 이렇게 7조 4,500원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분양 수입이. 여기에 아까 2%면 1,495원, 1%면 745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2,490, 745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 재건축이 사실은 정말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이 금입니다. 재건축에 시킨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명하게 제가 이게 어떤 삼풍 아파트 설명회 가가지고 금년 초인가 한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 3차에 지금 원빈 3차 36평이 제가 15년에 1월달에 매수했는데 11억에 샀습니다. 그때 삼풍 45평이 15억이었습니다. 15억. 그런데 우리는 재건축을 진행해서 2020년 4월달에 공사 착공하니까 30억이 됐습니다. 역전됐죠? 이 상품이 25억 3천이 됐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준공 10개월 앞두고 작년에 내가 설명했네요. 11월달에 가격 보니까 제가 53평을 부담받았는데 63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 부담금을 10억을 내니까 10억을 빼면 실제로 제가 파는 5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부담을 빼서. 그런데 얘는 36억 5천입니다. 상품은 2.4대가 뛰고 저는 4.8대가 뜁니다. 이게 뭐냐면 인재 상품은 안전진단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015년에 똑같이 사이트인데 여기는 입수하고요. 얘는 상품은 이제 안전진단, 이제 시작도 사실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래서 엄격히 따지면 거의 2배 이상 역전돼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걸 파면요. 2015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된 그 옆에 주공 224주. 여러분 주공 224주 잘 아실 겁니다. 32평 그때 당시 거의 2배죠. 20억이다. 지금 그게 50억이니까 그거 거의 삽니다. 이게 재건축은 가능하면 정말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여러분 저당권이 차이가 나요. 하나 더. 삼풍백화점 34, 45.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옆에 3호가든 3차. 똑같이 2010년에 3호가든 3차 34평이 제일 싸요. 제일 싼데 2016년 11월달 3호가든 상당히 재건축이 많이 진행됐어. 이거 하나는 따라잡았어요. 빨간 게, 파란 거. 여기 파란 게 높았는데. 그 다음에 이건 2023년에 이미 요 빨간 걸 입주했어요. 벌써. 이 상품은 인재의 안전진단을 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보세요. 거의 2배 차이 나는 게 똑같아 있어요. 30이요. 지금은. 이게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속도입니다. 재건축은 정말로 속도가 어떤 성패를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일정 준수 아니면 단축하는 것. 두 번째, 정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 특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같이 가격을 높여서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격이 몇 억씩 납니다. 예를 들어 반포만 해도요. 똑같이 지금 몇 년 사이로 계속 들어오는데 랜드마크 제일 먼저 반포에 올 사람들은 그 랜드마크에 먼저 부동산에 갑니다. 가서 내가 살라고 했더니 금액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2등 단지로 갑니다. 좀 싸니까. 이건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입주하고 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목동을 집사러 온 사람은 일단은 제일 좋은, 학공 좋고 제일 좋은 아파트를 어떤 일을 먼저 봅니다. 근데 도저히 가격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이걸 바꿔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식이고 달라집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요. 설령 조합장이 좀 잘못된 요즘은요, 조합장 날리는 건 정말 시군중 높입니다. 보통 한 3번은 게임 당하고 입주가 됩니다. 조합장 날리는 거, 여러분 아까 2,550명, 절반 1,276명이 총회 소명 예비나 총회에 참석을 하고 1,276명의 과반인 600한 40명이 찬성을 하는 2,550명 중에서 640명이 찬성하면 회의입니다. 깨끗하게. 못하면 날리면 돼. 회의하면 지금 늦어지냐? 지금 절대 안 늦어져요. 그래서 진짜로 조합은 단합같이 중요한 거고요. 오늘 선생님한테 방해하는 세력이죠. 신탁사 지금 선정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조합원 여러분들 의식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반드시 심판해요. 그거를 나오면 BJ가 되고요. BJ가 걸리면 석구원날을 이제 흔들어냅니다. 석구원날 흔들어내면 벌지가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단합하고 하면 그런 BJ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원활하게 되고 또 조합원 간의 조합 간의 소통이 또 엄청 중요합니다. 자주 이런 설명회도 하고 조합에서는 소식을 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감소되고 건전하게 조합은 존재하고 특히 유능한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해보니까 속았다 잘못 보았다 그러면 한번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추진이 동의받고 조합설이 동의받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진이 동의받는데 추진이 50% 받는데 이거 일주일 넘으면 정말 이건 여러분 수준이 안 맞습니다. 이거 왜 한 달, 두 달 다른 일처럼 5년, 10년에 걸려야 돼요? 어차피 재건축해야 돼요. 이미 정부구역 지정도 받았어.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려고 추진이 구성하려니까 승인을 받으려니까 50% 동의받는데 이거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일주일은 끝나요. 일주일은 끝나면 두 달은 구청에서 승인 받아요. 그 다음에 조합설의 동의, 전체 사업 예산 75%, 그 다음에 동의표 3분의 1, 동의표 50%. 이거요. 이거 선생님 한 번 하고 우편을 나가면 2주 안에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주 안에. 이걸 왜 두 달, 세 달 동안 간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 이사시키더라고 또 안 내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 이사를 번이하고 또 합니까? 조합원들이 총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이거 빨리 하면 아까 시작공식보다 이것 때문에 일이 없어요. 정말. 이거 한 6개월은 끝난다니까. 신탁사 동의받을 6개월 더 걸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이 하나, 총이 하나, 설명이 하나, 정말 참석해서 듣고, 뒤에서 딴소리하지 마.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조합방식에서 정말로 대박납니다. 자, 제 설명은 많이 끝났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2시에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4시간인데 거의 대부분이 남으셔서 끝까지 결정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칠판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잠깐만요. 질문을 내가 밤새도록 받을 거예요. 지금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 보니까 지위원장 잠깐 얘기해봤지만 그런 경력자도 있고 조합장 할지 아니면 못할지 모르겠지만 진행하다가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이 조합방식을 혹시나 조합방식 선택했다면 조합방식인데 조합장 때문에 지금 개판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AAC 해드릴 때 정말 잘하고 정말 훌륭해요. 정말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AAC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정말로 성공한 재건축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을 원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약장사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조합 방식 원하시는 분 내리세요. 박수 주세요. 오늘 제가 정말 이거요. 아무리 내가 전문가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일은 이걸 제가 직접 작성하면서 고치고 또 조사하고 그렇게 고민해서 이거 와요. 그냥 꼼짝하고 그냥 와서 말로 떠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람이 나름대로 오늘 결과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인근에 이 추진위원장님들 오셨다고 제가 듣고 있고 여기에는 기자분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신탁 방식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누가 여기서 신탁 방식 신탁사 선정하자고 했다고 그랬죠. 지금 신탁사 선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위원장하고 신탁사하고 특정 신탁으로 결탁해서 선정하는 거 아마 목동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이면 9은 다 결탁에 사전에 정리해놓고 결정을 합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지금 신탁사 법정한 사람 어떨까요? 그 뒤에 신탁사 있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여기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왜 지금까지 7년 동안 강남에 단 한 군데도 신탁 방식이 없을까요? 강남에 사업 잘 돼요. 분양 잘 돼요. 사업성 있어요. 시공사들 서로 피 터지게 들어와요. 강남 주민들이 이거 원치 않죠.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조 같은 그동안에 시도에 한 아까